안녕하세요. 저는 신화부동산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베트남에 들어온 지 한 12년째가 됐는데요. 저도 12년 동안 살면서 이사를 한 6번 정도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집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베트남 부동산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이 트러블들이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임대하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는 현재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외교부 통계로는 17만 8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적으로 다 하면 한 25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동산이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는 굉장히 넓어요. 서울시의 3.5배이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만 40여 군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인구는 12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 도시가 다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물건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학교를 국제학교를 보낼 것인지 한국인 국제학교를 보낼 것인지를 이렇게 맞춰서 물건을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재원들이면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롱탄, 그 다음에 빈증, 연짝, 붕따오 쪽에 계시면은 2군 쪽에 있는 타오디엔, 안푸 지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1군 시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다 그러면 7군 쪽에 거주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호치민시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잘 알고 내가 거주할 곳을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호치민시에는 한인타운이 3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1992년도 12월 22일 날 수교를 하고 제일 처음 생겼던 곳이 떤선령 공항 앞에 있는 떵번군 꽁화라는 동네에 생겼던 1세대 한인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900년대 말 2010년 들어오면서 생겼던 푸미흥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한인타운이 생겼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자리 잡은 안푸, 타오디엔 쪽에 이렇게 한인타운이 3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 생겼던 한인타운은 문제가 뭐냐면, 공항 근처다 보니까 개발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세대 한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곳에 의미가 강하게 대두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인 학교까지는 거리상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다 보니까 좀 주거 환경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푸미흥은 한인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죠. 주변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치안도 호치민시 내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번째 안포 타오디에는 2020년대부터 개발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한데 원래 베트남 호치민시의 부자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시면 한국 사람보다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사실 분들은 타오디엔이나 암풀 사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호치민시의 주거 형태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독립 이후에 만들어졌던 베트남 주거 형태. 한국 사람들은 빌라라고 부르는데 3층짜리 건물, 4층짜리 건물들, 폭 4m에 길이 8m에서 10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빌라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빌라들, 이렇게 큰 대단지를 이렇게 뭐 축구장만한 넓이의 큰 넓이의 지역에 벽을 치고 쭉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 단독 빌라식으로 2층짜리, 3층짜리 집들이 지어져 있는 고급 빌라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를 또 세분화하면 요즘 많이 짓고 있는 고급 아파트, 그 다음에 한국의 옛날 주공 아파트처럼 베트남 서민들을 위한 일반 서민 아파트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편적으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외국인에게도 분양을 허용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아파트, 이 서민 아파트는 한국 사람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문을 열고 거주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살기는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 형태의 주거 형식들은, 1층이 우리는 그냥 주거 형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마당이라든가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 부분이 있죠. 오토바이도 1층 안에 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가시면 그 안은 자체에 수영장, 뭐, 바베큐장, 공원, 주차장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고급 주거 공간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고급 빌라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뭐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고요. 서민 아파트는 저렴하지만 이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이 환경 자체가 좀 깨끗하지 않아서 좀 살기 어렵고요.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아파트에 주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보편적으로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 정도 되면 한국 돈으로 한 700불에서 좋은 아파트들은 한 2,500불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한국 분들이 한 달 살기를 위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것이 이제 이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룸을 하나 렌트하시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를 렌트하시는 주거 형태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두서없이 드렸는데요. 빌라는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인지,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면 방 2개짜리는 어떤 형태인지, 그 다음에 방 3개짜리는 어떤 형태인지, 고급 빌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저랑 같이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다 일일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집을 고를 때의 요령,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지, 고르는 이 요령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치안이 가장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 교통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시다든가 택시를 타고 움직이시는데 그것보다는 가볍게 걸어서 움직일 만한 쇼핑센터가 있는 곳 이런 곳들 위주로 한번 제가 쭉 동네 주변 환경과 아파트 단지가 어떤 환경인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배 발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